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 시정뉴스입니다. 익산시가 유치하려는 국립희귀질환센터가 충분한 경제성을 지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익산시는 전문 용역 결과를 근거로 정부 설득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익산시가 진행한 국립희귀질환센터 설립 평가 용역의 최종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가장 관심이 집중됐던 경제성에서 BC 비율 1.46이 나왔습니다. 국립희귀질환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추정 비용은 2,720억 원, 연간 운영비는 7,317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반면 편익 비용은 모두 1조 1,000억 원으로 이 가운데 연구개발 편익이 97억 원, 의료기술 연구 능력 향상 편익이 4,527억 원, 등록금 수입 6,031억 원 등입니다. 익산시는 편리한 교통과 우수한 보건의료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국립희귀질환센터 설립에 최적지입니다. 특히 용역에서는 OECD 국가 중 80%가 희귀질환 전문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희귀질환 의약품 연구개발에 고부가 가치를 감안할 때 국립희귀질환센터 설립은 필요하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특히 국내 신규 희귀질환 발생자 수는 지난 2019년 기준 55,499명. 해마다 희귀질환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전담하는 국내 전문 의료기관은 없어 신규 설립 시 이용 수요는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K-바이오 산업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전 세계적으로 희귀질환 의약품 연구 개발이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어 국립희귀질환센터 설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관건은 정부 설득. 보건복지부나 기획재정부는 이미 권역별 거점센터가 마련돼 있다며 센터 설립에 따른 신규 투자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익산시는 전문 용역을 통해 국립희귀질환센터의 경제성과 필요성이 입증된 만큼 정치권과 함께 정부 설득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익산 지역은 편리한 교통과 우수한 보건의료 인프라 보유 등이 입지 강점으로 꼽혔습니다. 앞으로 익산시는 국립희귀질환센터 설립은 특정 지역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희귀질환에 관한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를 수행하기 위함인 것을 강조할 방침입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12개 병원에 희귀질환센터가 분산 운영되고 있지만 환자 지원 관리, 또 진료 협력체계 구축, 전문 인력 양성 등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의료와 연구 인력 등 2천여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국립희귀질환센터. 다음 달에는 국회에서 희귀질환관리법 개정 토론회가 진행되는 등 정부 설득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대한장애인체육회 유치에 나섰습니다. 익산시는 편리한 교통 접근성과 체육대회 기반시설, 정주여건 등을 내세워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전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익산으로 이전하면 직원 가족 등 1,000여 명 이상의 인구 증대 효과는 물론 연간 200억 원 규모의 경제 유발 효과가 기대됩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본원과 훈련원 32개, 경기 단체까지 30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입니다. 익산시가 신청사 건립공사를 오는 6월 시작할 예정입니다. 시는 신청사 건립에 앞서 일부 부서를 종합운동장에 마련된 임시청사로 이전합니다. 청사 이전은 후관동 부서 운영을 위해 시행되며 신청사 건립이 완료될 때까지 운영됩니다. 36개월간 2단계로 나누어 진행되는 공사는 1단계로 시청 본관과 의회동을 유지한 상태에서 청사 후면에 신청사를 먼저 건립하고 이어 2단계로 본관과 의회동을 철거한 후 정원 조성 등 전면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익산 산업단지 공업용수가 앞으로는 용담댐에서 공급됩니다. 전라북도는 용담댐 건설 당시 도내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로 하루 135만 톤을 배문하도록 했지만 현재까지 공업용수는 공급되지 않고 생활용수 50만 톤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익산을 포함해 전주와 완주 산업단지에 공급되고 있는 공업용수를 만경강에서 용담댐으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만경강은 하천 자정 능력과 희석 작용을 좀 더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익산시가 장전마을 주민들에 대한 피해 배상 조정의 막판 쟁점인 의료 지원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 같은 계획은 장전마을 주민들에게 전달됐는데요. 손해배상 조정 성립은 이달 말까지 주민 수용 여부에 달렸습니다. 익산시가 집단 암 발병 피해를 입은 장전마을에 대한 의료 지원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환경부 역학조사 결과 질병 발생 상관관계가 인정된 주민입니다. 또 지원 질병은 암과 피부질환 등 환경성 질환입니다. 지원 기간은 상관관계가 인정된 대상자의 전체 치료 기한입니다. 장전마을 피해 주민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금액도 확정됐습니다. 기본 방침은 건강보험 급여 항목 본인 부담금 전액입니다. 이럴 경우 연간 584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또 비의료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연간 282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익산시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 지원 방안을 장전마을 주민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내부 방침만 만들어 놓고 입법력으로 해야 되고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장전마을 주민들은 기존 50억 원 규모의 피해 배상과 이번에 제시된 의료 지원 방안에 대해 이달 말까지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다음 달 13일 전주지법에서 민사소송 첫 변론이 시작됩니다. 장전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50억 원 규모의 피해 배상에 대해서는 장기간 소요되는 민사소송보다는 받아들이는 것이 낫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의료지원 방안에서 올해로 끝나는 치료 지원 기간이 연장된 것은 주민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질병이 암과 피부질환 등 환경성 질환에 국한된 것은 걸림돌로 작용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새로운 환자나 질병이 나왔을 경우 전문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마음대로 줄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심의를 하던가 해서. 이제 손해배상 조정을 위한 각종 지원 방안이 확정된 장전마을 집단 암 발병 피해. 장전마을 주민들이 손해배상을 받아들일지는 이달 말이면 최종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익산 나눔 곳간이 운영 3개월 만에 이용자 6천 명 수준에 육박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이달 14일 기준 나눔 곳간 이용객은 5,644명입니다. 이들에게 지급된 물품은 2억 8천만 원 상당입니다. 나눔 곳간은 하루 평균 425명이 지원 접수를 하고 있고 대기자는 1,544명입니다. 한편 지난 8일부터 이틀간 운영된 이동 곳간을 통해서는 2,682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익산시가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방역 감시단을 운영합니다. 방역 감시단은 11개의 동지역 자율방범대원 100여 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감시 활동은 지난 19일부터 음식점, 카페 등을 위주로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집합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는 방역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매일 20시에서 22시까지 감시단을 운영해 방역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익산시가 LPG 화물차 신차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배출가스 등급에 상관없이 경유 화물차를 LPG로 바꾸게 되면 신차 구입비로 대당 4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해보다 6.5배가 늘어난 800대를 지원합니다. 32억 원을 투입하며 오는 6월 말까지 조기 폐차 화물차를 중심으로 우선 지원합니다. 익산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위원회와 시민추진단이 출범했습니다. 위원회와 추진단은 지난 9일 통합전수관에서 출범식을 갖고 공식 행보를 알렸습니다. 두 단체는 오는 12월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받기 위한 다양한 사업과 활동에 나서게 됩니다. 익산시는 지난해 말 문화체육관광부의 제3차 문화도시 후보도시에 선정됐었는데요. 문화도시는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 자원을 활용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되는 도시입니다. 익산시는 오는 12월까지 예비사업을 추진한 후 최종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심사를 받게 됩니다.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5년 동안 최대 20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습니다. 예비도시 막차를 탔죠. 그것도 최소 끝에 막차를 탔는데
그것도 이제 극적이었습니다. 그 감격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 사실은 그것은 절반의 성공이었고 진짜 성공은 금년 연말에 법적 대비 문화도시 지정이 되는 겁니다. 시는 문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3월 시민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공청회에서는 시민들의 참여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과 행정, 시의회,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일 위원회와 시민추진단이 출범했습니다. 이 문화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지역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또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익산의 도시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인데요. 시민추진단은 문화예술계, 시민단체, 주민대표 등 30여 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추진위원회와 추진단이 동시에 출범을 하는데요. 추진위원회는 이 익산문화도시에 대한 최종적인 시민적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화도시 사업 계획들을 같이 심의하고 의결하고 그리고 시민들의 뜻을 모아가는 기구이고요. 익산시가 문화도시에 지정되면 5년간 200억 원의 각종 사업비를 지원받고 조성 과정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전문가 자문, 문화도시 간 교류기회 등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익산시가 올해 말 문화도시에 지정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시민추진단의 활동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시행 중인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사업이 전국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 2일 원예산업종합계획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A등급을 받은 데 이어 8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사업에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평가 점수를 받았습니다. 시는 이번 선정으로 농식품부와 먹거리 협약 체결을 통해 향후 5년간 총 116억 원을 투입해 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 등 총 10개 사업을 순차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익산 산들강 웅포마을이 소규모 농촌체험마을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익산 산들강 웅포마을을 대상으로 돛배 체험과 농사 체험을 활성화시키고 금강변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도보여행 코스를 개발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비 2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한편 도내에서는 익산 산들강 웅포마을 외에도 완주 창포마을과 김제 수류 산골마을 등 4곳이 선정됐습니다. 익산 문화도시 지원센터가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주민주도형 플랫폼 문화마을 2구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문화마을 2구는 모든 마을은 특별하다는 관점으로 주민들 스스로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탐구하고 마을의 문제를 발굴하여 직접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공모전은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5개년 문화 계획을 수립하는 문화마을 만들기 마을 연구단과 마을의 문제를 주민들이 직접 해결하는 문화마을 리빙랩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정원율 익산시장이 지역 내 제조기업 산업 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정 시장은 지난 22일 현대 필터 산업 현장 행정을 실시해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근로자들과 소통했습니다. 현대 필터 산업은 익산시에서 37년간 사업을 이어온 제2일반산단을 소재한 담배 필터 제조기업으로 지난해 6월 16,521제곱미터 부지에 추가로 신공장을 증축해 스마트 공장 시스템과 항온 항습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익산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익산시청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나눔 곳간에 2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익산 삼성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공원과 버스 승강장 등을 중심으로 봄맞이 환경 정비와 방역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으로 익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